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농공법답원 편부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농공법답원 편부소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답원법이 뭐고 공법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답헌법이란 거는 주관적이란 얘기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토호하고 결탁을 해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공법은 객관적이에요. 일률적인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그런데 흉작이 났을 때 그 빈농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일률적으로 흉년이 들거나 일률적으로 풍년이 들면은 상관없는데, 어떻게 어느 한 집, 어느 한 농가만 내지는 뭐 일부 농가만 흉작이 된다거나 했을 때 그걸 구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하는 연천공 저술의 유일한 논술문인데 연천공의 이념을 엿볼 수 있는 중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답헌법이나 공법이나 이 모든 게 다 검증되어 있는 법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헌법은 경찰관하고 토호와 결탁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힘 있는 부자들한테 가서는 접대받고 뭐 뇌물 받고 세금을 깎아주고 이러는 문제가 생긴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농공법답원 편부소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공법을 시행하게 되면은 토지마다 일정하게 등급이 매겨져 있고, 그러니까 토지마다 이거는 상토, 이거는 중토, 이거는 하토, 이렇게 다 등급이 매겨져 있고, 세금도 그러니까 정해진 등급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도 농사가 잘 되는 상토는 더 받고 하토는 덜 받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편견이나 농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서, 말하자면 공평하고 정대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공평정대해 보이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이 얘기예요. 실제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널리 통용될 수 있는 매우 좋은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고을을 찾아가서 신하들에게 이 고을에서 공법을 시행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으면은, 손실로 인한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없는 고유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 자체가 이 손실은 재해를 말하죠. 뭐 엄청난 재해가 많아요. 옛날에는 메뚜기가 먹어서 뭐 농사를 망치고, 참새가 먹어서 농사를 망치고, 뭐 들쥐가 먹어서 망치고, 그 농사가 그 흉년이 드는 농사가 안 되는 이유를 들자면은 수십 가지예요. 막 이게 얽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재해로 인한 그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없는 고유의 문제가 있다. 왜냐? 가서 조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재해가 얼마나 났는지를 알려면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조사를 안 하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을 생각할 수도 없는 법이라고 대답합니다. 가서 그냥 신하들한테 물으면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공법을 시행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법이 고유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유의 문제란 건 사실은 나가서 조사를 안 한다, 이 얘기예요. 답헌법과 공법을 보면은, 답헌법은 편견이나 비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농간을 부려서 비리가 작용한다. 공법은 법으로 딱 정해놓고
나가서 조사를 안 하니까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등 해소가 불가능하다. 조선은 산이 많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발할 수밖에 없다. 근데 다번법은 그 재해를 파악해서 세금을 감면해 줄 수가 있는데, 공법은 현장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천공을 비롯한 성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세금을 거둘 때는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 보상, 잘못 농사가 망친 사람한테서는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법은 그걸 못한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반대다. 대개 우리 동방의 토지의 품질은 비호간 땅이 적고 척박한 땅이 많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척박한 땅이 많죠. 당시는 저수지가 없어요.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흔히 천수답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 오직 그걸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저수지가 있었고 비가 올 때 물을 담가 놨다가 그걸로 그 물을 대서 농사를 지면은 괜찮은데, 이때마다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 그게 말라버리면 식물이 말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가 막 어떻게 되는지는 하늘에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법을 시행하면은 기뻐하는 사람은 적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가난한 사람일수록 저 산비탈에 조그만 논밭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그 흉년이 들고 가물거나 홍수가 나거나 하면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은 들판에 있는 큰 논을 가진 부자들, 싫어하는 사람은 산비탈나 이런 데 그 조그마한 떼기밭을 가진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공법을 시행하고 몇 년만 지나면은 비호간 땅에서 농사를 짓는 소수의 사람만 홀로 이익을 누리게 되고, 똑같이 세금 매기니까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짓는 수많은 사람이 손해를 떠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세금 사이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빈부격차를 한탄하게 될 것이고, 법률에 반대하는 조세저항이 예전에 다번법을 시행할 때보다 훨씬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번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간사하고 장께 많은 무리가 뇌물을 받고 지새끼처럼 몰래 도둑질을 하는 작은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여기서 이건 작은 문제로 보는 거예요. 사람 문제니까 사람을 바꾸면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법률이 잘못 만들어져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번법은 법률은 잘 돼 있는데 그걸 시행하는 실무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실무자를 바꾸면은 해결되는 문제다, 이 얘기죠. 하지만 공법에 불공평한 폐단이 있다고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이유는, 모두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 자체에 그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법을 하게 되면 현장 조사를 안 한다. 현장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빈민을 구제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죠. 두 세법에서의 문제점의 차이를 보면은 대부분의 국토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죠. 한국만큼 산 많은 나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천수답,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만 농사를 짓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뭄, 한해와 수해가
경련으로 와요. 올해는 가물어서 망치고 내년에는 홍수가 들어서 망치고. 그런데 이제 현장 답사를 안 하면은 피해 정도를 파악을 못 하나. 이게 만약 저 산에 있는 떼기밭이 홍수가 나가지고 확 무너져 버리면은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를 가서 보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공법은 현장 답사를 안 한다는 얘기죠. 다범법의 문제는 현장 답사를 나간 경찰관 그 개인적 비리가 문제죠. 그런데 이거는 도덕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을 골라서 파견하면 해결된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얘기죠. 도덕 갖춘 사람 파견한다는 게 말이 쉽지 어려운 얘기죠. 어쨌거나 하여튼 이거는 문제가 개인 사람한테 있으니까 사람을, 올바른 사람을 파견하면 해결된다. 근데 공법은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는 얘기죠. 법 자체가 그걸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종은 경찰관을 파견하니까 경찰관이 가서 비리를 저지르니까 경찰관 파견을 안 하려고 공법을 채택하는 거죠. 경찰관을 파견하려면 뭐 하려고 공법을 하겠어요. 결국 성리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성선설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본성이 착한데 이 착한 사람이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그 파견됐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 제대로 본성을 갖춘 사람을 파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죠. 이상 그 농공법답원 편부서의 그 두 번째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 그 읍거세존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뭐 조세 도피처 뭐 이런 게 생기고, 뭐 지금 세계적으로도 뭐 글로벌 최저 한세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배경이 읍거세존이에요. 세법이 잘못되면, 세율이 높으면은 조세 도피처로 도망을 간다. 그러니까 세계 어디서 거래하든지 세금을 거두든지 최저 한세를 둬서, 글로벌 최저 한세를 줘서 도피처로 도망을 못 가게 하자, 뭐 이런 게 지금도 얘기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조선 초에 연천공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읍거세존, 직업은 사라지고 세금만 남게 된다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